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제의 차이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언제 이것이 종료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의 그 얘기 주제는 코로나 상황은 아이와 정치로 판단해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리더십을 이제 의심받게 됐고, 중국은 원래도 조금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것이 코로나19의 수치 또 이런 것 때문에 신뢰성을 의심받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만든 세상은 첫 번째 전 인류를 의심병 환자로 만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기침만 해도 혹시 이제 이런 다 의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 변화는 이 공무원이나 경비원 분들을 모두 다 철학자로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하루 종일 이제 확진자들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시험 보면 100점 만점이 목표지만 지금 세계는 빵점이 목표인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확진자 제로, 사망자 제로, 이것이 모든 정부의 이제 목표이자 이제 희망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산이 많은 데가 빨리 끝낸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가장 이제 빨리 안정화를 시켰는데요. 중국엔 산이 많습니다. 장백산, 태양산, 천산, 곤륜산 여러 산이 있지만 이번 코로나19를 잠재운 산은 이 화션산, 레이션산, 중난산, 화신산, 레신산, 이 중난산 이런 건데 그 화신산이나 레이신산은 중국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량의 환자가 발생하자 이제 임시병동을 대량으로 해줬는데 그 병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격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중난산은 연세가 80이 넘으신 이제 어르신인데 그 사스 때 사스를 잠재운 이제 사스 영웅입니다만은 국민들은 절대 우한 후베이성에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그 80대이신 이제 이 노이사가 홀로 이제 기차 타고 우한의 방역 현장으로 갔던 사스의 영웅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네 가지의 세상의 변화고요. 지금 중국의 경우는 이 정부의 모든 발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치에 대해서 서방도 조금 의심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중국의 그 정책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은 최고 지도자 또는 국가급 지도자들의 이 말, 동선, 여기서 많은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이 시진핑 주석의 동선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을 때 주석이 안 가고 총리를 대신 보냈다고 그래서 서방의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3월 10일에 리커창 총리가 다녀왔던 우한을 시진핑 주석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왔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게 코로나19가 이게 어느 정도 이것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주 뒤인 3월 29일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수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저장성 닝보를 다녀 시차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를 간 와중에서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이제 현지인들과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19 쪽 걱정은 줄이고 생산활동, 정상적인 조업활동에 주력하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인 4월 4일 오전 10시에 시진핑 주석이 그 중국의 청와대는 중남해라는 곳인데요. 그게 화이런탕이라는
이제 회의실 앞에서 중국의 7명의 국가급 지도자와 그 왕岐산 국가부주석 바로 이분입니다만 이 8명의 국가급 최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번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애도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특징적인 현상은 바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중국의 코로나19가 이제 안정화 단계에 확실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간접적인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간격을 보면 여전히 2m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사회 통제, 언론 통제를 확실하게 한 나라라서 사실은 이 통계 수치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통계는 그 절대 수치의 진위 논쟁보다는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모든 이제 국가 정책 문서 보고서를 놓고 보면요, 그 표의 문자라서 그런지 전부 글자로만 돼 있고 도나 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6천자, 5천자, 만자, 3만자 꼭 학위 논문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것이 발표되면 바로 한두 시간 안에 언론이나 기관들은 분석 자료와 이제 각종 도표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아주 개떡같이 발표를 해도 중국의 이제 민가 그 기관 투자가들은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 통계는 그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이면에 있는 언더라인에 뭐가 있는지를 이거를 이제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 오랜 기간의 관찰, 그리고 이제 중국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제 최고 지도자들의 이 메시지와 또 이 동선을 잘 보면 거기에 이제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것이 중국의 확진자 추이인데요. 보시면 이 중국이 이제 2월 중순경에 확진자 피크아웃하고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일 평균 뭐 20-30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한국이고요. 요게 이란입니다. 그럼 지금 놓고 보면 중국은 굉장히 안정화된 단계인데 아직 종료 선언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이 뭐 난립니다만은 30만 명이 넘어갔고 이태리가 12만 명, 스페인이 12만 명,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순서입니다. 지금 이 중국은 이 확진자 중에서 그 사망자하고 완치자를 뺀 현재 환자가 1376명입니다. 4월 4일 현재로.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전 세계 순위로 한국이 지금 3591명으로 19위, 중국은 이제 거의 20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심각한 건 지금 미국과 유럽인데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중국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가 이제 중국인들을 입국을 못하게 브로킹을 했을 때 뭐 이제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결국은 사필 기정이라고 자기네들이 막는다고 욕하다가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 유입을 공항에서부터 막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필 기정인데 중국이 발생시킨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졌고 이제는 거꾸로 이제 해외 코로나가 다시 역수입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그 변질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의 진짜 종료 신호는 뭐냐 그럴 때 지금 세계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하고 중국을 놓고 보면 중국은 확연히 이것이 피크아웃하고 떨어지고 있고 세계는 여전히 이제 확산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통계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배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안을 봐야 되는데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의 그 종료 시점이 언제냐는 저는 그 초등학교 개학하고 그 양회의라고 그러죠.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그 전인대 개최를 언제 하는지를 보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와 정치로 판단하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제 1978년 이후에 거의 40년간 아기를 한 명만 낳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요즘 뭐 평균 수명이 길어서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 있으면 6명에서 10명의 어르신들이
한 명의 아기를 이제 키우는 아주 애들이 뭐 화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언제 개학을 하냐, 이것이 실제적으로 중국의 코로나19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한 20여 개 성에서는 이제 그 초등학생들의 개학을 일정별로 지금 이제 잡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치 수도 베이징 그리고 경제 수도 샹하이에서의 초등학생의 그 개학 시점이 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한 5천여 명의 이제 대표들이 그 정협과 그 전인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표들이 북경에 이제 민대회당에 모여서 2주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의 정말로 핵심이 되는 5천여 명의 리더들이 2주일 동안 인민대회당의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을 때, 거기에 감염자가 나오면 국가 최고 지도자까지 감염될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뭐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안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언제 개최하냐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인 코로나19 사태의 그 종료 신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베이성에 대한 그 인구이동 해제를 3월 25일에 했고, 우한 같은 경우가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후베이성에서 이동을 그 해제를 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한 같은 경우도 4월 8일에 격리 해제를 하면은 아마 자가격리 기간을 갖추면 4월 22일이 정도가 돼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되고, 그래서 중국의 초등학교는 지금 4월 3일, 7일, 13일, 25일, 26일 이런 식으로 지금 순차적 개정을 하는데, 주로 이제 후베이성과 거리가 먼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회의 개최가 중요한데, 양회의는 그 3월에 개최를 한다고. 그래서 이 양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이 1년 동안의 경제 정책, 그리고 국가 예산, 그리고 중요한 법률을 이제 통과를 시켜, 우리 같으면 국회 같은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개최되냐 하는 것이 바로 2020년에 중국의 이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안에 개최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2주간의 격리를 감안하면 마지막 주 4월 27일에서 30일 날 개최한다. 그럼 적어도 4월 13일에서 16일 사이에 베이징의 주요 국가 관리 호텔에 지방제 대표들이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인대가 언제 이룰 거냐 하는 것은 베이징의 주요 호텔에 지방의 전인대 대표들이 며칠 나오는가를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서부터 플러스 14일을 더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전인대 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날 개최를 하려고 하면 4월 8일에는 도착을 해야 되고, 4월 29일에 하려면 4월 15일까지는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종료 시점, 그리고 전인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의 이 2020년의 경제 정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성장률 목표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난립니다만은 중국 경제에 대한 예측치가 뭐 천차만별입니다. 1%부터 5%까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대략 한 2% 정도, 작년에 6% 대성장이었는데 4% 가까운 하락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맞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국의 전인대가 중요한 것은 1, 4분기에 GDP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러면 2, 4, 3, 4, 4, 4분기의 경기 부양책의 폭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정이 바로 이제 전인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 경제 미래 방향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종료, 그리고 이 전인대의 개최,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중국 경제의 진짜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이 미국의 일간 확진자 숫자가 드디어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과성인지 다시 반등할 건지는 좀 뭐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오랜만에 이제 반가운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감염 대란이 금융 대란으로 지금 이어졌고,
이것이 이제 조업 중단으로 인한 또 소비 절벽으로 인한 실업 대란으로 이어지고 또 이미 언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농업 지역마저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수확기에 수확까지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식량 대란까지 이어지는 아주 우울한 이 시나리오들이 전개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코로나 확산이 이것이 언제 끝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오늘 또 어떤 경제신문에 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1차적으로 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 그리고 2차적으로 미국과 유럽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더 그 깊이 봐야 되는 것은 후진국 지역들,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세계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지역에서 이 코로나19의 이제 방역이라든지 확진의 정도가 아직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마저도 이제 미국 다음번에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생산을 하는 아시아, 소비를 하는 이제 유럽 이외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나라들의 이 서플라이 체인상의 이 붕괴가 이 전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충격을 주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상황들이 다행히 조금 안정화되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는 그 경제 정책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그림이 이번 양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양회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회가 진행이 되면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차이나 트렌드, 차이나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